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재개발에 좀 투자를 하고 투자보다 실거주하면서 네. 차익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있거든요. 네. 거여 마천지구 네. 2-1구역하고요. 네. 그다음에 동대문 이문 뉴타운 3-1구역. 네. 그다음에 부가현 3구역 좀 한번 비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네. 이제 실제로 살면서 재개발 투자 차익까지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셨던 지역이 조금 여러 지역으로 좀 분산이 되어 있어요. 거여 마천 2-1구역 그리고 동대문 근처 이문동 3-1구역 또 부가현 3구역 중에 자 거주하면서 그것보단 투자에 조금 더 기운 게 아닌가 싶은데 투자이익 가져가실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지금 한 3군데 정도 살펴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주 목적을 갖고 있는 목적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살펴본 지역들이 지금 다 사업하고 있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거 또 실거주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도 조금 제가 좀 궁금하고요. 네. 실거주 목적이고요. 네. 거여하고 이문은 거의 같이 비슷하게 사업이 가고 있는데 네. 부가현은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부가현 3구역 쪽에서 살고 있거든요.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네네. 네. 근데 한번, 이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쪽으로 해서 예. 거주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입주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네. 네,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현재 거주는 부가현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일단 확실해요. 목적이 실거주가 일단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당연히 개발지를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사실적으로 실거주도 빨리 새 아파트도 거주를 해야 되니까 사업의 네. 속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해 보신 네네. 세 곳 중에. 네. 그죠? 네. 물론 입지적 장점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거주해야 되니까 사업의 속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얼마 있으면 이제 관리 처분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네. 자, 관리 처분을 한다라는 거는 곧 이주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주 예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거여 2-1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철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철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철거하고 있는 곳은 지금 당장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주 목적을 지금 당장의 거주 목적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근데 제가 거주가 당장은 아니고요. 당장은 아니고요. 2년 3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답을 좀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세 개의 뉴타운 지역을 잘 보셨어요. 특히나 서울에 역을 끼고 있는 곳 중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잘 보셨고요. 네. 문제는 그럼 최종적으로는 속도예요. 네. 그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 한 곳은 철거했고 한 곳은 이주를 앞두고 있고 또 근데 부가현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가 사업 변경까지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계라면 3구역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세 곳 중에서는 속도가 제일 늦어요. 그죠? 네. 속도가 제일 늦으니까 내 목적 실현과는 조금 동떨어진 곳이에요. 그죠? 네. 그럼 결국은 이문 뉴타운이냐 거여 뉴타운이냐 거여 마천이냐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럼 속도 면 자체에서는 거여가 조금 빠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입지적인 특성이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더 좋을 것이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 입주 이후에 어디가 더 나한테 돈을 더 많이 벌어줄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거여는 강남 뉴타운이죠. 네. 이문은 강북 뉴타운이죠. 그죠? 네. 네. 같은 대규모 주거 타운이 형성됐을 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아무래도 입지적인 특성이 조금 더 강한 곳, 그러니까 지역적인 선호도가 조금 강한 곳이 가격 상승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강남과 강북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강남 쪽이 조금 더 향후 수요자의 관심이라든가 가격 상승 여름에서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문뉴타운도 대규모 그 주거타운으로 바뀌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거현뉴타운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하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북위례가 개발이 되고 나면 이 거현뉴타운, 네. 거현마천 뉴타운이 사실은 신도시 효과를 같이 보는 곳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입지적 장점이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지게 변화할 것이니까 사업 속도도 네. 지금 빠르고 실제로 입지적 장점도 세 곳 중에 제일 우수한 거여 쪽을 선택하시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서 살기에도 그리고 투자 가치에도 높은 한 곳을 좀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꼭 좋은 투자 그리고 실거주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런 도움 좀 받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세요. 친절하게 이동주 대표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서초구 우면동에 네, 서초 네이처힐 3단지 34평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반전세를 주고 있고요. 음, 근데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시기가 괜찮은 건지, 예,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혹시 괜찮다면 좀 더 가도 되는 건지, 네,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삼성동 네. 롯데아파트 32평형 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약간 조금 이 조정 중인 것 같아서 이거 매수를 하기가 괜찮은 건지 아, 네. 예, 그래서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서초구 우면동에 서초 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 30평형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하고 사실 삼성동 롯데아파트로 갈아타면 어떨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네. 네이처힐 아파트가 조금 더 전망이 좋다 하면 조금 더 가져가실 의향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골치 아픈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 네이처힐 같은 경우는 우면 2지구에 있는 거라서 조금 그 말씀하신 삼성동에 위치한 아파트보다는 좀 새 아파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네이처힐도 최근에 조금 많이 가격 상승을 했죠. 그렇죠. 다른 데 굉장히 서초구에 많이 오를 때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가 네네. 최근에 조금 움직이면서 매물이 별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남권에서는 새 아파트면서 자연환경은 좋은데 아무래도 대중교통 여건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앞으로의 가치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초구에서도 이 양재 그 R&D, 그러니까 R&D 혁신지구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현재도 뭐 연구소들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이 지역을 네. 조금 더 이렇게 더 키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사실 우면 이 지구가 여기 뭐 코스트코나 이마트 이용하기는 편리한데 이 외에 다른 편익 시설을 이용하기엔 그렇게 솔직히 썩 그렇게 네, 유리한 네.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또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주거타운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이 바로 맞은편 쪽에 이제 가천에서 주암 뉴스테이 지구를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한 7,000세대 이상이. 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생활권 벨트가 형성되니까 부족했던 기반 시설이 조금 더 확충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지구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부족했던 편익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좋아지는 거라 미래 가치가 좋냐 나쁘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좋아진다.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보다 가치 상승을 이룰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소리죠. 네. 자, 근데 좋아요. 좋은데 네, 네. 문제는 그다음에 보신 그 삼성동에 그 롯데 아파트면은 그 강남구청역인가요? 네네. 그죠? 거기가 청담역인가요? 강남구청역인가요? 거기가? 강남역은 청담역이고 네, 여기 상하 2차 강남구청 옆에 있는 바로 거 뒤쪽에. 상하 네네. 2차 옆에 있는 상하 거 2차. 네네. 옆에. 네, 이 롯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자, 네이처 일단 좋다라는 결론 내렸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삼성동 롯데를 딱 놓고 봤을 때 그거를 팔고 살 건가요, 이거를? 네네. 그러면 얘가 더 좋아질지 걔가 더 좋아질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얘도 물론 올랐어요. 왜? 네이처가 올랐을 정도니까 얘도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강남의 중심권이 움직이는 거니까 중심권이 움직여줘야 외곽지가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른 조건은 똑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삼성동 롯데의 입지는 보면 바로 옆에 상하 2차가 재건축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재건축 진행하고 있으면은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아파트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죠? 네네. 비싼 아파트 가격에 있는 입주한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볼 확률이 높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입지는 똑같으니까 청담역하고 네네. 역세권, 여기다가 강남구청역도 도보로 갈 수 있고 삼성중앙역도 여기서 도보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트리플 역세권 해당되고 있고, 또 네네. 더하려면 여기는 또 강남의 파라군이잖아요. 파라군 딱 중심이잖아요. 이 삼성동 롯데아파트 있는 곳이. 네네네. 그럼 학군까지 강남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학군이잖아요. 그죠? 네네. 학군 좋고, 그다음에 업무타운. 업무타운 말할 필요가 없죠. 강남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리고 네네. 또 추가적으로 코엑스몰에서 맞은편에 바로 뭐가 개발돼요? 또 국제교류 영동. 복합지구. 네네네. 업무타운 또 개발되죠. 네네. 학군 플러스 여기도 지속적인 업무타운 조성. 그런데 이 업무타운 조성이 양재는 지금 진행형이고 여기는 추가적인 업무타운 조성이 아직 첫 삽도 안 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삼성역 일대가 광역 복합 환승센터로 바뀌고 호재가 네이처일 쪽보다 이쪽 삼성 쪽이 조금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중심권에 있으면서 호재도 조금 크다라는 것은 똑같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이 아이가, 이 삼성 롯데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네. 처분하고 구입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니까 네.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기를 얘가 너무 비싸지니까 얘를 좀 기다렸다가 쟤를 팔고 사야지 그러면 저 네이처힐의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네이처힐도 지금 가격이 움직여주니까 수요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매수인들이 유입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매수인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파는 조건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매수세가 만약에 끊기면 내가 파는 조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옮기시는 거는 어차피 얘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 잘 활용하셔서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내용을 좀 확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좋은 흐름 타셔서 더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지금 어제 좀 투자를 좀 하려고 네.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네. 그 한 몇 군데가 보여서 네. 그 전망이 어떤가 싶어 여쭤보려고요. 네, 어디를 좀 보셨어요? 예, 동작동 본동 아파트 있는데 갭투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또 그리고 당산동 뭐 신축 빌라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 네. 그리고 서초동도 신축 그 오피스텔이 11월 달에 입주하는 건데 그것도 어떻는가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셔서 투자처를 좀 여러 군데를 알아보신 것 같아요. 뭐 동작 본동의 아파트, 그리고 당산의 신축 빌라 다세대, 그리고 네. 서초구의 신축 오피스텔까지 부동산도 네. 좀 여러 개를 좀 보셨어요. 자, 네, 차근차근 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대표님과 네,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동작구 본동 쪽의 아파트를 보신 거고, 그다음에 당산동 쪽이나 아니면 그 서초동 쪽에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신 거예요. 네, 네, 네.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이 본동의 아파트를 하고 나서도 또 이렇게 분산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본동 쪽이면은 이곳은 그냥 아파트만 보신 것 같고, 네, 네, 네. 그죠? 이거 아파트를 안 하게 되면 당산동이나 네, 네. 이렇게 서초동 오피스를 하는 건 어떤가 이 이야기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순수 투자 목적으로 볼 경우에는 네. 이제 서울에는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세테크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뭐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가 해당이 되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면 어차피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실 때는 사업자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라면 저는 분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드리고 싶어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지역도 분산하고 아, 금액도 나눠서 투자하는 거를.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본동 쪽은 네. 사실은 이제 입주한 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조금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뭐 사회신공원 앞에 비교적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아파트들은 네. 물론 역세권이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한강변이기 때문에 네. 뭐 미래 가치가 좋아 보이지만 그 좋아 보이는 것만큼 최근에 가격 상승 시기에 맞춰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아, 네네. 그나마 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사실 네. 무엇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냐면 이쪽에 네.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흑성 뉴타운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흑성 뉴타운에서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하고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들 가격이 높게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시너지 효과를 이미 다 받았어요, 벌써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흐름상 5 정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네네. 8에서 10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아, 네. 그러면 이 기존 입주한 지 지금 15년, 20년 된 아파트를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걸 내가 추격 매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럼 내가 추격 매수한다는 건 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이거 말고 아, 네. 대안을 참 잘 생각하신 거예요. 네. 강남권에 뭐 11월 입주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 보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어느 쪽인가요? 그 남부 터미널. 남부터미널 쪽에. 네. 남부터미널 쪽이 나쁘지 않은데 지역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가 서초동 160-6번지던데요. 서초동 160-6번지요? 네네. 네, 제가 금방 한번 볼게요. 아, 네네. 자, 제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서초동 160-6번지가 맞아요? 네. 일단 그 남부터미널 근처라니까 지역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네네. 이쪽에서 오피스텔의 규모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오피스텔의 규모가 서초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1.5룸, 그러니까 거실하고 방을 갖춰 있는 거, 네네. 아니면 방 두 개. 투룸 정도를 좀 방 두 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당산권역일 때 보셨잖아요. 네. 당산권역일 때 보신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등포의 그 중공업 지역 일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네네네.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당산역 있잖아요. 네. 당산역하고 영등포 구청역하고 영등포 시장역 있죠. 네네네. 이 세 개 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시면서 가능하면은 한 3, 4천 정도의 네네. 소액으로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의 네네. 특성상. 네. 그렇게 해서 자, 서초권, 그러니까 서울에 3개 도심이 있어요. 네네. 그중에 남부터미널 쪽에 하게 되면 강남의 도심을 가져가시는 거고 여기는 아, 네. 영등포의 도심을 가져가시는 거고 아, 네네네. 마지막 하나로는 서울의 그 종로구나 중구 일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도심까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저 아파트 하나 하신 것보다 3도심을 모두 확보하면서 가장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지방에 계시니까 네. 저 지금 방송상 막 긴 상담을 못 해드릴 것 같고 네네네. 방송 이후에 반드시 추가 상담 한번 하셔서 아, 네네. 꼭 이거 이렇게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면 제일 유리한 게 당산동 쪽이죠? 네, 아무래도 소액 투자가 좀 훨씬 더 가능한 곳이니까. 아, 네네. 네,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투자보다는 소액으로 여러 군데에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게 투자만 바라보신다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추후에 저희와 다시 한번 이야기 꼭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또는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바로 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보고 계세요? 아, 일산에서 그 주엽도 네. 강산마을 8단지 27평 보유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회사가 이제 가산이어가지고 아, 이사를 할까 하는데 네. 근데 일산은 앞으로 이제 안 오를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매매를 하고 이제 가산동에 보면은 현대아울렛 있죠. 네. 거기 옆에 두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 광명이에요. 네.
철산 주공아파트 12단지는 13단지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둘 중에 어느 곳으로 이사하는 게 더 나은지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일산 주엽동의 강산마을 27평형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직장 문제로 이걸 좀 매도하고 가산동에 위치한 두산 아파트나 아니면 광명의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 중에 이 두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라는 질문을 네네.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역적인 이제 앞으로 네.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디? 그렇죠. 내가 살면서 가격까지 올라줘야겠지요. 어느 지역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아, 네네. 네, 왜냐면 일산이 1기 신도시잖아요. 네네. 신도시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좋아요. 되게 좋아요. 거주하기도 되게 네. 좋고. 그런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일산 신도시가 자꾸 확장을 해요. 아, 확장을 네네. 하는데 물론 뭐 업무타운도 앞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자족 기능을 네. 갖춘 곳으로 바뀌기도 할 건데 그만큼 또 공급량도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할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산 네. 신도시가 자꾸 가격을 반등하려고 움직였다가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또 주춤하고 또 움직였다가 주춤하고 계속 이 패턴이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패턴 반복하는 게 지금 10년째예요. 일산 신도시가. 네, 맞아요. 왜냐하면 또 민간 택지 개발지도 너무 많고 또 그 공공 택지 개발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산 신도시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꾸준함은 유지하겠지만 특히 아까 보니까 강선마을 8단지 보니까 역세권이기 때문에 꾸준함은 유지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서울 쪽이라든가 서울과 가깝게 바로 인접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는 게 향후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또 좋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잘 선택하셨어요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가산에 이제 직장이시다 보니까 네. 아까 뭐 두산 아파트도 뭐 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철산 12단지, 13단지를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이 가산동의 두산 아파트를 보신 거라면 저는 철산역의 12단지, 13단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 왜냐하면 네. 가산에 있는 그 두산 아파트는 개발을 한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철산에 지금 저층 아파트들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재건축 진행 중이고 이거 저층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중층 재건축을 할 건데 중층 재건축 할 것 중에서 가장 이슈되는 게 지금 12단지, 13단지예요. 네. 철산 역세권이고 향후 철산 역세권에 또 환승역으로 바뀌는 그런 호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쪽 가산권의 다른 비교 아파트랑 만약에 다른 아파트 단지랑 비교를 하신다라면 당연히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장 큰 가치 상승을 이룰 때는 개발을 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네. 개발을 할 수 있는 12단지, 13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내가 당장 사는 거는 새 아파트가 아니니까 좀 불편할지언정 실질적으로 몇 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훨씬 더 많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가격 자체가 광명이 되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올해 말쯤에 들어가는 올해 게 말쯤에 왜 나을까요? 움직이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시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보셨던 철산 주공 아파트 추천드렸으니까요. 매수 시기 잘 선택하셔서 좋은 이사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71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준공업 지역에 있는 주거시설도 소액 투자로 괜찮은 투자처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대한 이름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서울의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은 성수동, 성수권역이 있고요. 영등포권역이 있고 또 구로금천, 그러니까 지벨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대표적인 그 준공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공통점을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 업무지구와 함께 주거 타운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 즉 자체적인 재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가치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준공업 지역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뀌는 준공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신다라면은 충분히 투자처로서도 괜찮다. 특히나 아직까지도 이 준공업 지역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활발하게 자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괜찮다. 즉 소액 투자가 가능한 중공업 지역을 적극 공략하시면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소액 투자 가능한 중공업 지역이 더 투자 가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61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자금이 1억 정도 있어서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심권에 투자를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지인의 말에 도심권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를 해야 하는 건지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까 시청자분과 좀 겹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 정답을 좀 주실까요? 자, 이 도심권은 가장 큰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심권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강남은 뭐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요. 도심권 자체는 개발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심의 면모를 이제부터 갖추기 시작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 도심이 대부분의 도심이 지금 현재 주간 인구 비율 대비 야간 인구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야간 인구 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잠잘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런 도심이기 때문에 대부분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이곳은 조금 더 효율적인 것으로 개발할 확률이 높다. 즉 아파트 단지 중심보다는 소규모 그러니까 2인 가구 이하, 즉 3인 가구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의 주택을 개발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생활권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런 주야간 비율을 맞추면서 도심다운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서 인제부터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지역은 지역의 현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특성을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아파트, 그러니까 편향적이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아파트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역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역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가신다면 아파트 못지않게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대안 상품이다라는 것을 유념하신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3도심, 7 광역 거점 12 지역 중심 이런 중심을 접근을 하신다면 정말 알토란 같은 수익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